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는 질환 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골수라는 뼈 속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서 전부 다 만들어내는데, 이 조혈모 세포는 분열하고 성숙하면서 골수 계통의 세포를 만드는 골수모구와 림프 계통의 세포를 만드는 림프모구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 골수모구에서부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이 골수모구 단계에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이 혈액세포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방향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긴 하는데, 그 정상적인 세포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있는 모든 세포들은 어느 일정 정도가 만들어져서 적당한 정도가 됐다 하면은 이제 만들어지고 성숙하고 분열하는 걸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병에서는 이러한 세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지면서 이 수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계통의 골수모구에서부터 기원된 이런 세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해서 골수가 증식하는 질환이다. 그래서 골수 증식성 질환이다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마이엘로 프롤리퍼레티브 디지즈 또는 이것도 일종의 종양과 비슷한 성격으로 많이 자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오플라즈미라는 말을 써서 MPD 또는 MPN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암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암 계통으로 분류는 되지만 정확한 분류에서는 혈액질환 중에서는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는 계통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다른 장기를 침범을 하고 그 장기를 망가뜨리는 것과는 달리 이것들은 이제 그런 종류의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도 사실은 D 코드로 시작을 하고요. 골수 증식성 질환에 대한 코드는 471번입니다. 그래서 이 471번 안에 이러한 질환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골수 증식성 질환에는 분류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환자를 볼 때에 많이 접하게 되는 질환들이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질환들이 있고요. 물론 이 4가지 이외에도 골수 증식성 질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은 이 4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골수세포 중에서 이런 백혈구 계통만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을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CML, Chronic Myeloproliferative 또는 Myeloid Leukemia라는 얘기를 사용을 합니다. 적혈구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적혈구라는 뜻의 폴리사이세미아라는 말에다가 진성이란 말에 베라라는 말을 붙여서 폴리사이세미아 베라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보통 저희는 PV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건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냐면은 적혈구가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2차성 적혈구 증가증인데 반해서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이렇게 적혈구가 늘어날 수 있는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아닌 적혈구 자체가 진짜로 늘어나는 거다 해서 진성적혈구 증가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혈소판이 늘어났을 때에도 혈소판이
2차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혈소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혈소판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경우, 이것을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본태성이라는 말이 essential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에서도 유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essential, 그 다음에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말이 thrombocytosis, thrombocythemia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보통 저희가 ET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골수 섬유화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포함을 한 이런 골수 안에 있는 골수모과 림프구 그리고 조혈모세포와 같은 세포들을 전부 다 골수 안에서 움직이지 않게 꽉 잡아주는 섬유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섬유세포가 일종의 지지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끈은 전부 섬유소원이라는 세포 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섬유소원 세포가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골수 안에 섬유세포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그런 골수 섬유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마이엘로파이브로시스 해서 MF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이것도 2차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성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제외한 1차성으로 늘어난다 해서 프라이머리라는 말을 붙여서 PMF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수종식성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4가지 질환들을 얘기할 수 있고, 이 위에도 다양한 복잡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4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증식성 질환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 자체가 최근에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이 질환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아예 분류 자체가 골수증식성 질환에서 조금 독립이 돼서 별개의 질환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나중에 다른 주제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수증식성 질환이 가지고 있는 임상 양상을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무증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없이 대부분 그냥 잘 지내시다가 요즘은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거나 다른 질환 때문에 혈액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늘어나 있더라. 또는 이제 골수섬유화증은 물론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 골수섬유화증이라는 것 자체가 섬유소가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골수모구에서 생성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이 생성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들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는 경우는 이 혈액검사, 특히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수치를 검사할 수 있는 일반 혈액검사, 소위 말하자면은 저희가 Common Blood Cell Count라고 해서 CBC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수치들이 전부 다 올라가 있거나 또는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상이 있으니까 큰 병원을 가봐라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러한 성분들이 혈액 안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자체가 혈액의 점성도를 높이는데, 점성도라는 것은 결국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방해가 되게 되고 이 점성도가 높아지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도가 높아져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같은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 안에 혈전 때문에 막혀서 생기는 뇌의 중풍, 심장의 협심증이나 아니면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으로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점성도가 높아져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특히 젊은 연령에서 생겼을 때, 또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이 점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질환들을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장이 커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비장이라는 장기는요, 우리 몸에 보면은요, 이 갈비뼈, 왼쪽 갈비뼈 뒤쪽에 가서 주먹만한
덩어리 장기가 있는데 흔히 보통 지라라고 하는 그런 장기인데요. 이 장기가 이제 우리 혈액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혈액의 어떤 생성에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 혈액을 보관하는 보관 창고가 되기도 하고 또 혈액에서 림프를 교육하는 교육 장소, 즉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골수 증식성 질환이 있으면은 뭐 대부분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 비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대부분 호소하는 증상들이 그래서 배 왼쪽 갈비뼈 아래에 뭔가 덩어리 혹이 만져져요. 이런 분들도 있고 이게 커지게 되면은 이 뒤쪽에 우리 위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위를 꽉 눌러서 밥만 먹으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질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는 constitutional sympto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냐면은 주로 열이 나거나 체중이 줄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피곤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골수에서 너무 많은 세포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생성된 세포들이 깨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독성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독성물질 때문에 열도 나고 입맛도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골수 증식성 질환을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혈액 검사 수치들이 올라가 있거나 또는 올라가 있으면서 다른 수치가 떨어져 있을 때 의심을 하게 되면은 사실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골수 검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골수 검사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검사죠. 또 골수 증식성 질환에서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질환이 의심되는 건 아니고 2차성, 즉 다른 질환이나 다른 상태에 의해서 이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2차성에서부터 올 수 있는 이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증가를 보고서 무조건 처음부터 골수 검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하는데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골수 증식성 질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수모구 세포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인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 통제할 수가 없게 돼서 늘어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과정에 작용하는 유전자가 어떠한 식으로든지 이상을 일으켜서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멈추거나 스탑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만드는 과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전자 이상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BCR-ABL 유전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골수증식성 질환에서 유명하게 알려진 것들이 JAK2번, 저희는 보통 잭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잭2 유전자에는 V617F라는 게 있고 엑손 10이라는 유전자 두 종류가 있어서 이 두 종류의 유전자를 검사를 하고 MPL 유전자라는 것과 CARL, 보통 CAR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유전자 검사들을 통해서 만약 유전자 검사가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은 골수 증식성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골수 검사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런 유전자 검사들이 양성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도 BCR-ABL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진성적 혈구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에서도 이런 유전자 이상이 5% 정도에서는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이상이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골수 증식성 질환이 의심이 된다 할 경우는 유전자 검사 이상이 없이도 골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담당 교수님의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2차성
증가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 골수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혈액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보다가 만약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들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2차성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자 검사가 안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늘어나 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는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게 되고요. 골수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올려드린 동영상 중에서 골수 검사 편을 참고하시면 어떻게 검사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골수 검사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결과는 결국 이러한 이 골수 모구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고 그 골수 모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엄마세포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면은 이게 골수 증식성 질환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골수 증식성 질환 중에서 진성적혈구 증가증이라는 병은 적혈구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병인데 만약에 이게 2차성으로 늘어났다면은 우리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만약 2차성으로 늘어났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적혈구를 늘려야 되는 그런 몸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에리스로포이틴을 늘리게 됩니다. 만약에 에리스로포이틴이 늘어났다면 이건 진성적혈구 증가증이 아니라 2차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만약 적혈구가 이러한 어떠한 원인이 없이 스스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거꾸로 이게 적혈구가 너무 많으니까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줄어들게 되거나 정상일 경우는 보통 진성적혈구 증가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검사는 혈액 검사로 진행이 되고요. 유전자 검사도 보통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보통 한 검사당 비용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결과까지 나올 때까지 기간이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모두 다 피검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골수증식성 질환에는 이 원인이 조혈모세포, 즉 골수 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가 골수모구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서 그 골수모구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증가하는 그런 질환이고 어떠한 것들이 증가하냐에 따라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섬유소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각각 백혈구가 증가했을 때가 만성볼수성 백혈병, 적혈구가 증가할 경우 진성적혈구 증가증, 혈소판이 증가하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섬유소가 증가하면 골수 섬유화증 이렇게 부릅니다. 환자분이 경험하는 증상은 대개 증상이 없으면서 우연히 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반 혈액 검사라는 CBC 검사를 하면은 그 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올라간 것으로 처음에 의뢰되고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 백혈구나 혈소판, 적혈구가 늘어나면서 혈액의 점성도, 즉 끈끈한 정도가 늘어나면서 혈전, 피떡이 잘 생기고 이로 인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혈전, 막히는 현상이 생기면서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이 비장이라는 장기가 커지면서 비장 자체의 증가로 인해서 덩어리가 배에 만져진다든지 또는 이 덩어리 자체가 뒤에 있는 위를 눌러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증상, 체중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또 이 세포가 깨지면서 생기는 현상, 열이 나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혈액 검사를 보고 의심하는 것이 되겠고 1차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서 이런 유전자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골수 검사를 들어가진 하지만 만약 유전자 이상이 없을 경우에도 정말로 의심될 경우에는 골수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성적혈구 증가증의 경우에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혈액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데 참고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